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정 뭐 그런 우려도 없잖아 있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지금 김정일 시대 때 그 활약을 했던 분들이 청와대에 있거나 국정원에 있는데 그때 감각 가지고 김정을 그대로 본다? 그럼 자격이 없는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뭐 작년에 벌써 헌법을 바꿨지 않습니까? 김정은 체제가 이제 좀 완성이 된 셈이에요. 그럼 김정은 체제를 제대로 곁들여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제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언제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아무 매갈이 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아마 국민들도 저 소리 뭐지? 저는 정말 약간 깜짝 놀랐어요. 통일부가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 통일부 정신 차려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김정은 우리가 제대로 한번 봅시다. 김정은은 정치를 언제 시작했냐면 즉 집권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파트너가 북한하고 대화 안 나누겠다라는 파트너하고 했어요. 그렇게 달리게 되어 왔고 지금도 진보 정권이 들어섰지만은 섬세하게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도와주질 않아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북한에서 더 외형상 도발을 더 해오거든요. 즉 자기들 프로그램 계속 진행 중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의 기조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전 것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바꿔야 돼요. 그러나 문재인의 어떤 칼라가 과거의 김정일 시대 때 썼던 거라면 그건 사회과학적으로 아무 실용성이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뭐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일 정상 간에 그 아베하고 트럼프 간에 53분간인가 대화했다는 거 저는 상당히 걱정이 돼요. 둘 다 지지율이 낮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낮은 미국과 일본이 대화를 나누면서 무엇을 이야기했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우리로서는 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눠야 될 건데 그러나 쉽게 대화 나누기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미국과의 대북 정책의 조율을 맞춰갈 것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의 인내를 가지고 다양하게 대한민국인데 문재인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될 거다 생각하고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봅니다. 통일부가 만약에 이제 북한과 우리 대화 전면 차단하겠다 하면 통일부라는 곳 자체가 북한하고의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체질적인 그런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는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머릿속에 아마 이 두 가지 장면이 있을 거예요. 2008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영면 핵시설 동결까지 다 합의를 했었습니다. 육자회담 관계자들이. 그런데 그때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 김정일이가 이상하다. 뇌에 뭔가 이상이 생겨서 지금 오늘 내일 한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죠. 그때 무게 중심축이 핵 협상에서 북한 붕괴론으로 급격하게 옮겨갑니다. 부시 행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전격적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네오콘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화의 기회, 그때 전격적인 어떤 협상의 기회를 놓쳤다고 하면 이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의 장면은 2009년 8월입니다. 그때 미국 여자 기자 2명이 잡혀 있었을 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부인 클린턴 장관이 오바마한테 직접 조언을 해가지고 평양에 날아갔어요. 근데 그때 어떤 얘기를 듣고 갔냐. 김정일이랑 악수할 때 입도 뻥끗하지 말고 웃지도 말라고 했어요. 일각에서는 나는 정치인 클린턴이 웃지 않고 사진 찍는 건 그날이 처음이다. 그 정도로 굉장히 제안을 했었죠. 근데 당시에 전해졌던 얘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말 만나고 싶어 했고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의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 핵의 야욕을 완전 중단은 못했지만 이런 어떤 잃어버린 기회들을 우리가 좀 활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해왔고 아마 이분들은 그것이 머릿속에 아직도 있을 겁니다. 10년 전에 대한 아쉬움이 아직도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근본은 바뀌지 않고 포장만 바뀌는 게 아니냐, 옷만 좀 갈아입었을 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고 레드존, 이미 레드존에 들어왔다는 것이 미국 쪽의 지금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영화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어떤 북한 레짐 체인지에 대해서도 헨리 키신저까지 나서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 대화, 물리 접촉, 대화는 아니더라도 저는 위기 상황일수록 물리 접촉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쟁을 하는 적국과도 대화는 해요. 휴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 대화 채널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보다 그 채널을 어떤 식으로든지 되살려야 되는 거에서는 저는 한 표이지만 저게 전면적으로 우리가 대화에 매달리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어제 발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드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함께 보시죠. 환경영향 평가를 절차대로 하겠다.
그러다 보면 연내의 사드 배치는 힘들다라고 말했다가 13시간여 만에 나머지 4기를 조기 배치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현 정부. 그런데 군의 총수인 국방부 장관이 송영무 국방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어제 송영무 장관의 발언 중에서 사드를 뺄 수도 있다. 마치 이런 식의 발언을 먼저 했었는데 그것부터 들어보시죠. 임시배치라는 의미는 절차적 정당성을 사전에 국민에게 약속하고 또 주민들에게 안전을 보장한다는 그 보장을 확인하고 배치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레드라인을 너무 빨리 넘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배치를 해놓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완전히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검토하고 해볼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임시 배치를 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다. 사드를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렇게 말을 수정했습니다. 그걸 완전히 성취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하다 보면 위치가 이런 데서 중복되고 안 좋다 하면 그 내에서 그 조정을 안에서 바꾼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답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문 사항이나 오해 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그냥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시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저 위원장에게 요구를 하면 됩니다. 장관님의 발언은 언론이나 속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되는 말씀을 주시면 그 자체가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